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법률 용어를 하나씩 지금 뜯어보는 것, 중요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게 하나의 그 민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6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계약의 해제하고 해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시험은 해제 쪽에다가 시험에 포커스를 맞추긴 해요. 그래서 해제하고 해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자, 68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8페이지에 오시면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68페이지에 오면 먼저 나오는 게 여기 해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해제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쭉 넘겨보면 여기 해지라고 되어 있죠. 해지. 그래서 해제와 해지는 같은 라인선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해지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시험에서는 요 해제 부분이 시험에 배정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두 개를 좀 하나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거냐면 요 부분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두 개를 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는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지라고 하는 부분을 나눠 볼게요. 해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고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해제는 어떤 경우냐면 같은 계약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 매매 계약을 맺는다고 할까요? 자, 우리 매매 계약은 보통 일회성 계약이라 그래요. 한 번 계약을 하고 끝나는 거. 계속 요 매도자, 매수자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일회성 계약이라 하고, 거꾸로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이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은 갑과 을,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한 다음에 2년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매달 월세를 받잖아요. 매달 월세를 받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걸 계속적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매매는 일회성 계약인데요. 자, 계약을 5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5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6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을 하죠. 근데 중간에 예를 들면 5월 10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중도금을.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중도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요 을은 요거 5월 10일 날 돌아오면 이렇게 중도금을 넣어야 돼요. 근데 중도금을 넣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중도금을 주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무. 자, 채무가 있었죠. 채무. 요걸 이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채무를 불자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기분 안 좋아라고 해요? 갑이. 그럼 요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 매매 계약을 안 하겠습니다. 채무를 지고 있는 당신이 중도금도 안 주고 나중에 잔금도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 계약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갑은 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저 계약 안 하겠습니다라고 요 계약을 해제를 한다 그래요. 해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계약은 여기서 해제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했으면 여기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5월 1일 날부터 우리 계약이 없었던 걸로 달아요. 이걸 우리가 소급해서 효력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해제 그래요. 그럼 해제가 뭐냐? 자, 해제는 원래 계약은 성립은 돼야 안 돼요. 성립은 되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채무를 불이행을 했어요. 그럼 채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계약을 어떻게 해요? 해제를 해요. 해제를. 그러면 요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요 효력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해제라 그래요. 그럼 해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급 효력이 소급 무효가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소급해서 이 계약이 없었던 걸로 다뤄요. 그래서 소급 무효가 된다는 게 가장 특징이에요. 그러면 해제는 어떤 거냐? 자, 해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계속적 계약이에요. 예를 들면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을하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기간을 2년 갈 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월세를 내고 월세 내고 월세를 내는데 중간에 월세를 안 냈고요. 어느 순간 또 월세를 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민법에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임이라고 하거든요. 월세를. 차임을 이익이 두 번 연체가 됐다. 그럼 두 번 연체가 됐다는 것도 이것도 채무가 불이행한 거거든요. 그럼 채무가 불이행됐어요. 그럼 채무가 불이행됐는데 이 불이행된 채무를 가지고 두 번 연체가 됐으니까 여기서 해제를 해요. 이렇게 나 계약 안 하겠다. 이걸 해지라 그래요. 해지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루어졌던 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이건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예요? 여기 장래 여기서부터 요거 해지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계약을 요걸 무효가 처리돼요. 그럼 결국은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지는 요건 채무불이행 같은 채무불이행인데 장래 무효가 돼요. 무효가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요걸 우리가 해지 그래요. 그러면 자 계속적 계약인 해제 매매 그 다음에 아니죠 매매 일시적 계약인 건 해제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 자 요것도 어떻게 돼요? 그럼 성립은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채무를 불이행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건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된다. 여기 장래 무효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해제는 소급 무효, 그 다음에 해지는 장래 무효. 보통 해제는 매매나 교환에 일시적 계약에 많이 쓰는 거고요. 해제는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서 효과를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해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제하고 나오죠. 자, 매매계약 요걸 우리가 일시적이라 그래요. 일시적 계약을 한번 끝나고 끝나는 거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대방이 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요걸 우리가 한마디로 채무를 불이행한다. 채무를 이행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 일정한 요건 하에 그 계약을 처음부터란 말 보이죠? 요걸 우리가 소급이라 그래요. 소급.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해제 그럽니다. 이 계약의 해제는 약정 해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해제. 이 법정 해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약정 해제, 그 다음에 법정 해제. 그럼 약정 해제는 당사자 간의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하면서 일방이나 또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계약을 맺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계약이 없었던 걸로 우리 합시다 하고 미리 정해놔요. 그럼 얘들은 미리 이렇게 정해놨다가 계약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느 순간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계약 해제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 이게 약정 해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정 해제 그러는데 법정 해제는 아예 법으로 요 법이라는 게 이게 법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 법으로 정해놨다. 그럼 법정 해제가 대표적인 게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법이 정해놓은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 법정 해제 사유가 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걸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채무불이행, 요게 법정 해제 사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해제다 그러면 일단 결론은 그거예요. 해제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은 돼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무의 불이행이 있었다.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해요. 그러면 네 번째, 얘는 소급해서 처음으로 가서 이 계약이 없었던 걸로 다룬다. 요걸 소급 무효가 된다. 그래서 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급 무효.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 나중에 가면 좀 어려운 말로 원상회복이나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게 발생이 되긴 해요.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다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가 해결할 게 해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해지. 그럼 해지는 여기 보니까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라는 거 보인가요? 이건 소급이 아니에요. 이건 장래효라 그래요. 장래를 향해서 효과를 무효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장래를 향해 무효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장래를 향해서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해지는 임대차 계약, 계속적 계약 이런 데 가능하고요. 또 해지는 소급여가 있어요, 없어요? 소급여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원상회복 의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기가 청산 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긴 해요. 아까 우리 임대차에서 못 받은 금액 때문에 두 번 연체가 돼서 계약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럼 두 번 못 받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마무리할 때 받고 끝낼 건 끝내자라고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 정리해 보면 해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계약은 어떻게 돼요? 계약은 성립이 된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은 성립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채무가 불이행이 돼요. 그럼 채무가 불이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지를 해요. 해지하면 당연히 어떻게 네 번째는 요건 소급해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과를 소멸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대로 유효로 하고요. 요건 장래라고 하는 거 있죠. 장래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장래 무효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해지는 내용은 똑같아요. 계약이 성립됐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됐다. 장래를 향해서 효과를 소멸시키겠다. 요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지.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된다. 채무불이행이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하여 효과를 소멸한다. 요건 해제. 그래서 해제는 소급 무효, 해지는 장래 무효.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두 개의 차이점이.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제에서 처음에서는 해지라는 것보다는 해제를 많이 쓸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매매나 교환계약에서 매매는 해제한다고 해야 되지 해지한다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적 계약이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에서는 계약이 진행하다가 월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표현해요. 장래를 향해서 임대차는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고 매매나 교환은 소급해서 효과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매매 교환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해제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해제, 해지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 해제 부분이에요. 해제 부분인데 나중에 해제가 되잖아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사자 쌍방은 원상회복 의무 동생관계가 있는데요. 요걸 하나 좀 정리해 드릴게요. 뭐 용어 해석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너무 깊이 들어가긴 합니다. 일단 해제와 해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계약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과 을 간에 요 집을 1억에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근데 채무가 불이행됐다. 그럼 계약이 깨진 거잖아요.
그럼 깨지면 당연히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과를 없애겠다. 이게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계약이 없었던 걸로 돌아가야 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원상 회복 의무라 그래요.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뭔가 계약을 깨게 만든 사람, 누구죠?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 있죠? 이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을 물 수 있도록 하죠. 이걸 우리가 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해지 효과가 요 세 가지거든요. 나중에 가면 제가 요걸 암기를 하라고 해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소급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해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상당히 시험에 나오죠. 요 근래 나오고 있는 거 있죠? 29회, 30, 31회까지 요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문제가 배정이 되죠. 자, 오늘은 문제가 지금 해지하고 해지까지 제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우리가 제가 법률 용어를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가고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 단순히 용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게 시험하고 바로 직결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메모를 하거나 책을 보면서 찾아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이 단어가 좀 낯설더라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두시면 이게 짤막짤막 하잖아요. 아마 도움이 좀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일반적인 용어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민법 공부를 하거나 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률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쓰던 용어를 법률 용어로 바꿔야 되고 법률 용어가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그걸 일반적인 용어로 언어적인 걸로 전환이 또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민법이 좀 약간 어렵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차분히 따라오면 그만큼 노력한 대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